집 정수남. 집에 가자우. 삶의 끄트머리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 병상에 누워서도 삼촌은 그 소리를 간헐적으로 중중거리고 있었다. 의식이 가물가물한 가운데서도 그것만큼은 놓지 않고 있는 듯 하였다. 집에 가자우, 집에. 나는 삼촌이 가자고 하는 집이 어디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 집은 삼촌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시의 13평짜리 애취 시민 임대아파트 221동 302호가 아니었다. 평소에도 삼촌은 그것을 자신의 집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임시로 빌려 몸을 의탁하고 있는 곳이라고 했다. 몇 년이 지나면 분양받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아내가 몇 번씩 일러주었지만 삼촌은 듣는 신용도 하지 않았다. 깃단 소리 말라오. 내 집이래 따로 있어야. 삼촌은 오히려 아내를 나무랐다. 그렇게 보면 삼촌에게 집의 의미란 꼭 건축 구조물이 아닌지도 모를 일이었다. 몇 차례 외마디 소리를 질러대던 삼촌이 다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이따금 목 안에서 가래가 끓어오를 때는 숨쉬기가 괴로운 듯 몸을 뒤챘다. 미라처럼 바싹 마르고 검게 그을린 몸피에서는 그 옛날 훤칠하고 괄괄하던 풍모란 찾아볼 수가 없었다. 틀니까지 빼놓은 탓일까 유독 툭 튀어나온 광대뼈가 쪼글쪼글한 얼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삼촌이 입원한 온근 사흘 동안 낮과 밤을 밝히며 간병하고 있지만 나에게 병실이란 여전히 낯설었다. 흰색의 벽도, 그 벽에 높이 앉아있는 TV도, 병상에 누워있는 다른 3명의 환자들도, 그들의 간병인과 보호자도, 흰색 유니폼을 입고 드나드는 간호사도, 노란색 링거액이 걸려있는 거리대도, 하물며 엷은 핑크빛 꽃무늬가 새겨진 간이 칸막이도 그랬다. 잠이 든 삼촌을 내려다보던 나는 병실 바깥으로 시선을 돌렸다. 8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11월의 바깥 풍경은 온통 잿빛이었다. 키 큰 나무들이 도열하듯 줄을 맞춰 서 있는 아파트들도 잿빛이었으며 그 사이로 지나다니는 자동차들도 그 모든 것을 짓누르고 있는 하늘도 뿌연 잿빛이었다. 나는 어쩌면 병실 유리창을 때리는 바람도 잿빛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삼촌의 고향은 평안남도 평양시 남산리 43번지였다. 피난 내려와 삼촌과 단둘이 살면서 내가 한글을 배우기 전에 먼저 익힌 것은 그 집언이었다. 이걸 잊으면 큰일 나는 거 알디? 그걸 가르치면서 삼촌은 울음장을 그치지 않았다. 실제로 그것을 잠시 잊어버렸다가 혼이 난 적도 몇 번 있었다. 그러나 삼촌은 그때뿐 곧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다시 일러주곤 하였다. 우리가 시방 익해 살아도 고향집 주소까지 까먹으면 안 되디. 이러면 사람들이 우릴 어케보간 집도 절도 없는 불쌍놈이라고 손가락질 하대 않가서 이 삼촌이래 하는 말 알갔디? 하늘길 추모원은 화장터에서 영구차로 1시간 거리에 있었다. 5층 건물로 되어 있는 그곳의 아래층은 각양각색의 봉안함이 진열된 상점과 재구와 기물을 판매하는 곳, 조화를 판매하는 꽃집 등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2층은 사무실과 예약실, 휴게실 등이 있었고 실제로 유골을 봉안하는 것은 3층부터 5층까지였다. 6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각 층의 실내는 아파트처럼 또 각각 8층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각 층은 다시 10호부터 20호까지 한 줄로 연결이 되어 있었다. 화장장에서 수령한 화장 증명을 접수시킨 나는 가족들과 함께 예약한 3-F202호의 유골함을 안고 올라갔다. 대리석으로 장식한 바닥이 기름을 뿌린 듯 미끄럽고 번들거려 조심스러웠다. 어디선가 향을 피우는 듯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벌써 봉안이 끝난 호실 앞에는 고인의 사진과 조화 그리고 위패가 안치되어 있었다. 어느 곳은 고인이 사랑했던 가족 사진이 함께 들어있기도 하였다. 사무실 직원이 안내한 3-F202호는 생각했던 것보다 공간이 작았다. 더욱이 마치 하모니카를 몇 겹으로 쌓아 올린 것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에 두 번째 줄이어서 낮아 보이기까지 했다. 아내도 실망한 눈치였다. 여기에요? 그런가 봐. 나는 어리뚝하게 대꾸하고 확인하듯 사무직원을 돌아보았다. 어느새 유리로 된 문을 개봉한 그는 나에게 열쇠를 건네며 봉안이 끝나는 대로 사무실에 둘러 주의사항을 듣고 가라고 했다. 나는 머리를 주걱거렸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터져 나왔다. 그렇다고 누구를 탓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잘못이라면 장례 지도사가 여러 군데를 보여주었을 때 잘 살펴보지 않고 서둘러 찾아가기 편리한 곳을 선택한 내 잘못이었다. 사전에 답사라도 한번 할 걸. 글쎄 말이야. 공원 묘지를 쓸 걸 그랬나 봐요. 오래 계실 게 아닌데 뭐. 나는 고개를 돌렸다. 오금니가 다시 쿡쿡 쑤셨다. 나를 역에다 두고 가려고 하는 거이가? 먼 길을 떠나던 삼촌이 당장 눈을 부라리며 되돌아와 그 고클진 손으로 내 목덜미를 잡고 야단칠 것 같아 나는 나도 모르게 목을 움츠렸다. 납골당 유리창을 긁어대는 겨울바람이 문득 집에 가자고 외치던 삼촌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걱정 마세요, 삼촌. 여긴 간이역일 뿐이에요. 잠시 머물다 떠나는 것 아시죠? 제가 곧 옮겨드릴게요. 삼촌이 그토록 원하는 곳 그 집으로 나가요. 평양시 남산리 43번지. 그러니까 노여하지 마시고 잠시만 참고 계세요. 아셨죠? 나는 국화한 송이를 내려놓으며 평소 잘못했을 때 삼촌에게 하듯이 빠르게 속삭였다.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다. 여건이 조성된다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삼촌이 그토록 오매불망하던 고향 땅에 유골을 다시 모실 생각이었다. 숨을 거두기 전까지 삼촌이 피를 토하듯 외쳤던 것도 결국은 그게 아니겠는가. 집에 가자오, 집에. 그러자 웬일일까. 이번엔 나도 모르게 내가 삼촌과 똑같이 외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아내와 딸이 뜨악한 얼굴로 쳐다보고 있었으나 나는 주체할 수가 없었다. 집에 돌아가지 못한 채 구촌을 헤매고 있는 삼촌이 자꾸만 나를 떠미는 것 같았다. 집에 가자오 날래. 나는 삼촌보다 더 큰 소리로 외쳤다. 네, 삼촌의 장면이나 지나가는데요. 네. 선생님의 실질적인 경험에 바탕인가요? 경험이 많죠. 저는 본래 그 피난 내려온 제 고향은 평안남도 남산리 43번지입니다. 그 사실이 그대로고요. 1.4 때 여기 내려왔으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고향 땅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얼마 안 계실 건데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라든지 네.
나중에 또 삼촌의 말투를 또 주인공이 한다는 거죠. 예, 그런 거는 여기서 주인공의 바람인 건가요? 바람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통일되면 가겠다. 또 삼촌의 유골도 그쪽으로 다시 모시겠다 하는 거죠. 고향 땅에다. 다시 말하면 실향민의 한이죠. 네. 지금 이제 2024년인 상황에서는 예. 참 실향민이라는 내지는 통일이라는 것의 주제에 요즘 젊은이들은 참 많이 공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들이 그것에 대한 어떤 젊은이들에게 일깨움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실향민 1세대들은 지금 벌써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7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저 세상으로 다 떠나갔고 이제 2세대, 저희가 2세대거든요. 2세대도 지금 70이 다 넘어가는데, 예,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모르고 있다는 건 당연하죠. 또 너무 오래 지나가면 남북의 그 민족성이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이 더 강해집니다. 각각 사상이 다른 곳과 그런 데서 자랐고 커왔기 때문에 다르죠. 그래서 통일은 점점 더 요원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 서둘러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정부가 그렇게 지금까지는 하고 있질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죠. 예.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볼 때 통일 정책이라는 건 그 정권마다 다 조금씩 달랐어요. 그런데 이 정부처럼 이렇게 강경하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 정부는 완전히 극대극으로 적대시하는 것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엊그제 바로 북쪽에서도 우리는 적이다. 그리고 주적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민족은 서로가 서로를 총을 겨누게 되죠. 그럼 비극이죠. 결국 이 비극을 낳고 있는 것이 이 정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거를 독자들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첫째, 이 소설을 통해서 분단의 아픔을 함께 좀 공감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통일에 대한 어떤 염원 같은 것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저의.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젊은이들이 혹시 읽는다 하면 우리의 분단이라는 건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간 분단을 다시 자신은 체험을 하지 못했지만 간접 체험으로 이것을 보면서 간접 체험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 바람이죠. 그렇게 썼습니다. 그 고향을 잃는다는 그 마음은 어떤 건가요? 예를 하나 들면요.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우리 아버님은 추석 때 꼭 저를 데리고 낚시를 갔어요. 붕어 낚시를. 그래서 강화도 같은 데를 많이 갔는데 추석 때는 보름 아닙니까? 그럼 8월 보름이 추석인데 보름날에는 고기가 안 잡혀요. 그런데 꼭 가서는 달을 쳐다보면서 저는 아무 기억도 잘 못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감동이 없죠. 근데 우리 아버님은 그 달을 쳐다보면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데 야, 저 달 좀 보라오. 야, 참 밝구나. 그걸 수없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걸 저는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가, 고향 생각을 했구나. 그런 게 이제 다시 말하면 이해죠. 떠나왔지만 다시는 갈 수 없는 곳. 추석 때는 어때요? 다 고향 가기 바빠요. 경부선 타고 제주도 가고 강원도 가고 다 가기 바쁘잖아요. 몇 시간이 걸려도 다
바리바리 짐 싸들고 고향 찾아갑니다. 갈래야 갈 데가 없는 게 실향민이죠. 그 아픔이 있습니다. 그겁니다. 여기 안톤체오인데요. 네. 뭐 이름 어떤 유래각이 있어요? 러시아의 그 유명한 소설가이자 극작가 안톤체오 이름을 딴 건데요. 인간 존중, 가치 창조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미약품은 제약산업의 미래입니다.